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현재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18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 또는 질환이 있는 유질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전체 수검자의 53.9%에 달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 유질환자의 비율은 65.8%에 달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질환 의심 및 유질환 판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해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정점을 찍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적정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심근경색의 경우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라며 30분 이상 가슴 통증이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언어장애 또는 심한 두통이 생기는 등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끼 홀로 식사를 하는 중년 남성은 복부 비만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40에서 64세 남녀 7,7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삼시세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중년 남성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남성에 비해 복부 비만 위험은 2.4배, 고혈압 위험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년 여성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것과 비만,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중년 남성은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단백질로 섭취하는 칼로리 비율이 낮았는데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쳐 응급실을 찾은 고령자 5명 중 1명은 사고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낙상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노인 250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중 21.6%에 해당하는 54명이 1년 내에 다시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은 다시 낙상이 일어날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특히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상층에 사는 노인보다 낙상 재발 위험이 8.9배나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지하층 거주 노인의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계단을 이용해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혈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압은 혈액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혈압이 상승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반대로 이 혈압이 낮으면, 즉 저혈압은 고혈압과 달리 장기 손상을 일으키지 않아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혈압도 분명 우려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압이 감소할 경우 피부나 근육 등 이 생명 유지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장기에 대한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대신 뇌와 심장, 콩팥 같은 이 주요 장기로 혈액 공급을 늘리는 보상작용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상작용도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주요 장기로 향하던 혈액도 줄고 기능 장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mercury, 이완기 혈압 60mmmercury를 밑도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혈압이 낮아지는 데는 혈관의 크기와 혈액의 양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을 해서 같은 양의 혈액이 흐르던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은 떨어집니다. 또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로 몰리는데
갑자기 일어날 경우 혈액 운반량이 줄면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되면 마치 수압이 정상 이하로 떨어질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정량의 산소와 영양을 품은 피가 우리 몸 곳곳에 닿기 어려워집니다. 신체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는 저혈압은 분명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혈압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압은 적정치보다 낮지만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높은 혈압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저혈압이 고혈압 약, 전립선 비대증 약, 항우울제 등 약제를 복용한 이후에 발생했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됐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말초신경 질환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교란돼 저혈압이 나타난 것이라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든지 다른 콩팥 질환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혈압보다 낮은 상태가 되게 돼버리면은 이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신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럴 때의 저혈압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나타났는가, 이게 일상적인 활동할 때 전혀 문제없는 사람인가, 또는 어떤 병 때문에 이런 혈압이 나타났는가, 이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그거는 2차적인 그 원인에 의해서 따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혈압도 고혈압만큼 건강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수축기 혈압을 몇 번에 걸쳐 측정을 해봤더니 90mm 머큐리 미만으로 나오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불규칙한 이 맥박 등이 동반된다면 그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전문의들은 당부했습니다. 또 평소 혈압이 130mm 머큐리 정도인데 조금 전에 잰 혈압이 110, 다시 잰 혈압이 100으로 점점 떨어진다면 더 떨어지기 전에 응급실로 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저혈압의 진단 과정에서는 맥박과 호흡수, 혈압 등을 정확히 살핍니다. 무엇보다 이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검사가 중요한데요.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나 신체 검진을 통해 체내 출혈이나 장 출혈 여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위험한 저혈압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그 첫 번째는 소변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화장실 가는 그것보다 소변량이 확 줄어들고 이제 그러면서 몸이 붓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우리가 저혈압의 첫 번째 위험 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약을 드시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 변경 시 앉았다 일어섰다든지 누워 계셨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 혈압이 하루에 일상생활하면서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서 정말로 그게 저혈압이 확 생기는 게 아닌지, 그래서 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액요법을 통해 체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어 혈압을 높이는 약물이나 순환 호르몬제, 혈압 조절제 등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약물 요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규칙적 식사 등의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혈압 환자들 중에는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이려는 처방 등을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는 병 때문에 저혈압이 생긴 거라면은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혈압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 되면은 전신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는 일시적으로 약을 써서 혈압을 높여놓고 이 떨어뜨리는 원인인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폐렴이라든지 뭐 요로 감염이든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 생긴 상태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약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은 좀 높인 상태에서 그 원인이 됐었던 감염 질환, 뭐 폐든 콩팥이든 다른 여러 장기들에 생긴 그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혈압은 이 심리 상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취미를 갖고 몰두하거나 기분 전환 기회를 자주 가지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제품과 생선에 많은 비타민 B, 그리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한 엽산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도 촉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의 강도가 심하고 빈도가 잦다면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자리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통증으로 평소에 먹던 진통제에 손이 가기도 하는데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진통제의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와 결합해 독성 물질을 생성해 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지만 두통의 강도가 심하고 빈도가 잦다면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통 환자는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5만 8,302명에서 지난해 91만 5,8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두통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과도한 난방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요. 1차성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등으로 뇌 바깥을 감싸는 혈관, 말초신경, 근육 등에 의해 생깁니다. 반면 2차성 두통은 뇌혈관 질환, 뇌수막염, 뇌종양 등 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두통은 의사의 문진과 뇌 MRI, CT 등의 검사를 통해 치료법을 선택하는데요. 1차성 두통의 경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경우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보톡스 주사요법을 통해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는 대다수가 1차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차성 두통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통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인해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뇌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두통은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처음 발생한 두통이 진통제를 복용해도 가라앉지 않고 점차 심해지면서 며칠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울러 두통과 함께 팔다리 마비, 시력 저하, 의식 저하, 경련 등의 이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두통은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수축, 뇌정맥 혈전 등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취하기, 실내외 온도차 5에서 7도 지키기, 외출 시에 따뜻한 외투 착용하기, 실내에 오래 머물 땐 자주 환기시키기, 카페인 음료 줄이기 등으로 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으로 금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우선 주위에 입소문을 내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금연을 시작한 사람은 다시 조용히 담배를 입에 물기 마련이거든요. 아울러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금연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금연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경자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술술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